제가 겪은 일은 중학생 시절에 어느 여름밤 학교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때는 8월 방학 중이었고 저는 학교 도서관이 주최하는 여름 독서 캠프에 참가했었습니다. 캠프는 오후 1시부터 9시까지였고 다양한 독서 및 글쓰기를 하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캠프 마지막 날 저는 다른 학생들과 함께 평소와 다름없이 책을 읽고 있었는데 담당 선생님께서 도서관 문을 열더니 급한 일로 잠깐 나갔다 오겠다고 하셨습니다. 잠시 후 몇몇 친구들은 화장실에 다녀오겠다며 도서관을 나갔고 나머지 학생들도 자기들끼리 소곤소곤 이야기를 나누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때였을 겁니다. 조용한 도서관에 어떤 이상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책장 사이에서 나는 바람 소리인 줄 알았는데 점점 그 소리가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귀를 기울여 보니 그것은 마치 발소리 같았습니다. 굉장히 천천히 그러면서도 규칙적으로 이어지는 발걸음 소리였습니다. 저는 혹시 친구들이 장난을 치고 있는 게 아닐까 생각했지만 도서관 입구 쪽에는 아무도 서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 책장 맨 끝에서 누군가 머리를 내밀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긴 머리카락이 어둠 속에서 잘 보이지 않았지만 왠지 모르게 섬뜩한 느낌을 줬습니다. 그 순간 갑자기 도서관의 모든 불이 꺼졌습니다. 주변은 어둠에 묻혀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고 친구들의 작은 비명 소리만이 들릴 뿐이었습니다. 저는 손전등을 꺼내 주변을 비추며 친구들을 찾아다녔습니다. 가까스로 몇몇 친구들과 합류하여 도서관 출입구로 뛰기 시작했지만 의문스러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출입구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눈앞에 있어야 했던 문이 완전히 사라진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우리는 혼란에 빠져 서로를 부르며 어둠 속에서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그때 다시 그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번엔 더 뚜렷하고 빠르게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겁에 질려 몸이 굳어지더군요. 어느 순간 소리가 멈추고 어둠 속에서 따뜻한 숨결 같은 것이 느껴졌습니다. 귀 옆에서 낮고 거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기를 벗어날 수 없을 거야. 그 소리에 홍비백산하여 우리는 안간힘을 써서 무작정 앞으로 뛰었습니다. 얼마 못 가 갑자기 불이 다시 켜졌습니다. 눈앞에는 담당 선생님과 함께 있는 몇몇 친구들이 보였습니다. 도서관 문은 여전히 열려 있었고 다들 저희를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다급히 여기서 벗어나야 한다고 말하자 선생님은 놀란 표정으로 왜 그러냐고 물었습니다. 결국 우리는 그날 이후로도 도서관에서 있었던 그 이상한 경험에 대해 이야기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설명할 길 없는 거였죠. 뭔가 설명이 안 되는 존재하지 않는 무언가가 그날 밤 도서관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경험 이후로 저는 학교 도서관에 쉽게 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언젠가 다시 그 소리가 들릴까 두려운 마음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려드린 이유는 단순한 호기심에서가 아닙니다. 가끔은 우리가 직접 보지 못한 것들이 진짜로 존재할 수 있다는 걸 이런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알려주었으면 합니다. 무엇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가리는 것은 여러분의 몫으로 남겨두겠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어느 작은 마을에 청산고개라는 이름의 고개가 있었다. 고갯길은 구불구불하며 숲으로 둘러싸여 있어 낮에도 어두운 음산한 분위기를 풍겼다. 마을 사람들은 가능하면 이 고개를 피하려 했지만 가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는 이들이 그 길을 사용하곤 했다. 고개에는 어두운 전설이 깃들어 있었다. 수십 년 전 이곳에서 한 여인이 교통사고로 사망했다는 이야기가 있었다. 그녀는 눈이 많이 오던 겨울밤 남편과 심한 다툼을 하고 홧김에 뛰쳐나왔는데 그만 길을 건너다 미끄러져 차에 치이고 만 것이다. 그 사건 이후 매년 비슷한 시기에 그 주변에서는 이상한 일들이 발생하기 시작했다. 어느 해 겨울 대학생인 수지는 마을 근처에서 지내는 할머니 댁을 방문하기로 했다. 할머니께 이사를 도와드리기 위해 도착한 수지는 밤늦게까지 짐을 정리한 후 왕복하는 마지막 버스를 놓치고 말았다. 할머니는 하룻밤 더 묵고 가라 했지만 수지는 다음날 수업이 있어 그날 밤 마을을 빠져나가기로 했다. 그녀는 결국 택시를 불러 청산 고개를 넘어가기로 결심했다. 택시 기사는 고개를 넘는 걸 망설였으나 수진의 간절한 부탁에 어쩔 수 없이 차를 몰기 시작했다. 밤하늘엔 구름이 가득 차 있었고 가로등 하나 없는 고갯길은 숲의 그림자와 어둠으로 더 깊어졌다. 차량이 고갯길 중반쯤에 다다랐을 때 도로 옆에 어딘가 기묘한 형체가 보이기 시작했다. 어떤 여자가 얇은 하얀 드레스를 입고 길가에 서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그늘 속에 가려 잘 보이지 않았지만 가만히 서서 택시를 쳐다보는 모습이 눈에 띄었다. 택시 기사는 수진에게 그 여자를 태우는 게 좋겠냐고 물었으나 수진은 웬일인지 불안한 느낌이 들었다. 수진은 그 여자가 그냥 지나칠 것을 부탁했다. 그녀를 지나칠 즈음 차 안에는 갑자기 냉기가 감돌기 시작했다. 히터는 꺼지지 않았지만 한기가 차를 가득 채웠다. 수진은 이를 이상하게 여기 곧 창문 밖을 바라보았다. 그러자 그녀는 옆 창문에 손을 대고 천천히 미끄러져 내려가는 여자의 모습을 보고는 숨이 멎을 듯 깜짝 놀랐다. 아까 길가에 서 있던 여자였다. 그녀의 눈은 새하얗게 빛났고 얼굴이 창백하게 변해 있었다. 공포에 질린 수진은 택시 기사에게도 빠르게 운전하라고 소리쳤다. 택시 기사는 자신도 알고 있는 듯 속도를 높였다. 그때 여자의 모습은 서서히 사라지고 자동차가 고개를 벗어나는 순간 그 한기도 멎었다. 수진은 서울로 돌아와 일상으로 복귀했지만 그날 경험한 일은 오래도록 그녀를 괴롭혔다. 그리고 나중에 알게 된 사실로 인해 그녀는 더욱 충격에 빠졌다. 사고로 죽은 여자는 자신이 간절히 만나고 싶어하던 어머니였다는 것을 어머니의 사고로 인한 충격 때문에 오래도록 기억 속에 묻어두었던 것이 그날 밤 다시 떠오른 것이었다. 그 이후로 수진은 매년 겨울 어머니의 기일이 돌아올 때면 청산고개에 찾아가 묵념을 하곤 했다. 그녀는 비록 그 고개에서 다시는 그 여자를 목격하지 못했지만 늘 어머니와의 짧았던 만남을 기억하며 마음속에 고요한 슬픔을 간직하게 되었다. 그날 밤에 그 여자가 과연 무엇이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어쩌면 누군가의 잊혀진 기억 속에서 떠돌던 영혼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떨칠 수 없었다. 사람들은 여전히 청산고개를 두려워했지만 수진은 이제 그곳에서 느껴지던 차가운 기운이 어쩌면 어머니의 마지막 인사였을 것이라 믿고 이젠 독특한 평온함을 느끼게 되었다. 이 이야기는 진실인지 꾸며낸 것인지 알 수 없지만 청산고개는 여전히 어두운 장소로 남아 사람들의 두려움과 호기심을 부추기고 있다. 세 번째 이야기. 어느 조용한 시골 마을에 오래된 한양집이 하나 있었습니다. 100년이 훌쩍 넘은 그 집은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귀신이 나온다고 소문이 자자했지만 외관만큼은 잘 보존되어 있어 오히려 신비로운 분위기를 풍겼습니다. 그 집에는 수복이라는 이름의 80대 노인이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수복은 마을에서 오랫동안 살아온 사람으로 항상 밝고 온화한 성격 덕에 모두에게 사랑받는 할아버지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수복은 마을 사람들에게 충격적인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지난밤 내 방에 귀신이 나왔어. 마을 사람들은 웃으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지만 수복의 얼굴은 창백하고 진지했습니다. 그날 저녁 수복은 또 한 번 귀신을 봤습니다. 새벽 2시쯤 갑자기 차가운 공기가 방 안을 휘감고 어디선가 흐느끼는 여자의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곧이어 방문이 스르르 열리더니 희미한 형체의 여자가 방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하얀 소복을 입고 긴 머리카락에 얼굴을 가린 여자는 수복을 보고 중얼거렸습니다. 돌려줘, 내 것. 다음 날 수복은 마을의 점쟁이를 찾아가 도움을 청했습니다. 점쟁이는 무언가 깊이 생각하더니 수복에게 저택의 지하실을 조사하라고 조언했습니다. 집은 이전 주인이 매우 비밀스럽고 부유하게 살았던 것으로 알려져 있었고 지하실은 늘 잠겨 있었기에 수복도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었습니다. 마침내 수복은 여러 마을 청년들이 도움을 받아 지하실의 문을 열었습니다. 지하실은 먼지와 거미줄로 가득하고 음산한 냄새가 진동하며 취재 불가능한 흔적들이 가득했습니다. 구석을 조사하던 중 낡고 묵은 트렁크 하나가 발견되었고 그 안에는 몇십 년 전 실종된 것으로 여겨지던 여자아이의 사진과 신발이 들어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래된 일기와 편지 뭉치가 함께 있었죠. 일기에는 엄청난 비밀이 적혀 있었습니다. 저택의 옛 주인이 젊은 하녀와 사랑에 빠졌고 그 하녀가 아이를 가진 후 그들의 관계가 발각될까봐 두려워 그녀와 그녀의 딸을 비밀스럽게 저택에 유폐해 버렸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하녀는 끝내 탈출하지 못했고 딸은 지하실에서 고통스러운 삶을 살다 결국 세상을 떠났다는 처참한 이야기였습니다. 수복은 그 일기를 가지고 다시 점쟁이를 찾아갔고 점쟁이는 귀신이 원하는 것이 정의와 인도라며 여자의 유해를 찾아 마땅한 곳에 묻어줘야 한다고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함께 힘을 합쳐 지하실을 철저히 수색하였고 마침내 어린아이의 유해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고인의 넋을 기리며 장례를 치르고 작은 비석을 세웠습니다. 그 후로는 수복의 저택에서 귀신이 나타났다는 소문은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가끔 늦은 밤 저택 근처를 지날 때면 어디선가 들려오는 부드러운 자장가 같은 소리를 듣곤 했습니다. 이는 아마도 그 아이가 공포에서 벗어나 편안한 안식을 찾았다는 증거일 것입니다. 그렇게 수복의 저택은 평화로운 일상을 되찾았고 마을은 다시금 조용하고 고요한 나날을 이어갔습니다. 그러나 그 집에 얽힌 이야기는 오랫동안 마을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며 가끔씩 소름 끼치는 외듭처럼 서늘한 여운을 남기곤 했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어느 여름날 밤 나는 친구들과 함께 오랜만에 바다 근처에 있는 작은 마을로 휴가를 떠났다. 예쁜 해변과 한적한 시골 마을의 매력에 이끌려 매년 이곳을 찾곤 했던 우리는 그곳에서 여러 가지 재미있는 추억을 쌓았다. 저녁이 되자 우리는 숙소 근처 마을의 작은 술집에서 간단히 저녁을 먹고 밤에는 바다를 보며 한 잔 더 하기로 했다. 술집에서 나올 때쯤 우리는 추운 바닷바람을 피해 작은 불빛이 새어나오는 골목길로 발길을 돌렸다. 그 골목은 낮에도 사람들이 거의 다니지 않아 조금 으스스했지만 친구들과 함께라면 별일 없을 거라 생각했다. 그런데 한참을 걸어가던 도중 친구인 지훈이 갑자기 발걸음을 멈추었다. 저기 이상한 사람 있지 않아? 지훈이 가리킨 곳에는 흐릿한 가로등 불빛 아래 오래된 옷을 입은 여자 한 명이 고개를 푹 숙인 채 서 있었다. 그녀는 우리 쪽을 쳐다보지도 않았지만 뭔가 알 수 없는 불길한 기운이 느껴졌다. 우리는 조금 불편했지만 그냥 지나치기로 했다. 그런데 그때였다. 그 여자의 어깨가 천천히 떨리기 시작하더니 갑자기 희죽희죽 웃는 소리가 우리에게 들려왔다. 들었어? 지훈이 낮은 목소리로 물었고 우리는 모두 고개를 끄덕였다. 아무렇지 않은 척 지나치려는 순간 그 여자가 갑자기 고개를 번쩍 들어 우리를 바라봤다. 얼굴은 그늘에 가려 잘 보이지 않았지만 희미한 달빛 아래 보인 그녀의 입꼬리는 두 귀까지 찢어져 있었다. 우리는 공포에 질려 한동안 말도 못하고 얼어붙었다. 어서 가자. 수민이 우리를 재촉했다. 우리는 급히 걸어 그곳을 빠져나갔다. 그 여자는 더 이상 따라오지 않았지만 이상하게도 그 웃음소리가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다. 숙소로 돌아온 우리는 불안함에 쉽게 잠들지 못했다. 인터넷을 뒤져보니 그 마을에서 일어난 몇 가지 미스터리한 사건들을 발견했다. 그 중에는 바다에서 실종된 한 여자의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녀가 자주 서 있던 곳이 우리가 그 여자를 본 바로 그 장소였다. 다음 날 아침 우리는 마을 사람들에게 전날 밤의 일을 이야기했다. 그들은 놀랍지도 않다는 듯 우리를 쳐다보며 말했다. 그 여자는 매년 이맘때쯤 바닷가를 서성이며 무언가를 찾고 있다고 해요. 대체로 그녀를 본 사람들은 큰 해를 입진 않았지만 그래도 조심하는 게 좋아요. 우리는 뜨거운 햇볕 아래 서 있었지만 이상하게도 소름이 돋았다. 이번 휴가는 우연히 겪은 끔찍한 경험으로 인해 잊지 못할 기억으로 남게 되었다. 이후로 우리는 여름마다 마을을 찾는 것을 피하게 되었고 그 웃음소리 또한 오랫동안 귀에 맴돌았다.